안녕하세요. 리더십 엣지의 제시카입니다. 자, 오늘도 앤디님을 모셨습니다. 앤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팀원의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현재 삶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전엔 나름대로 동료들과 소통도 활발히 하면서 협업도 잘했었는데 지금은 내 일만 문제없이 잘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솔직히 위장열일하는 기분입니다. 팀장님도 저에게 새로운 걸 주기보단 해왔던 일이나 잘하자고 하시고요. 회사에서 목표라는 게 점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 매너리즘을 겪고 있는 구성원의 사연입니다. 자, 팀장님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위장열일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위장열일이라.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차가 쌓이다 보면 모든 게 단조롭게 느껴지잖아요. 혹시 앤디님 매너리즘 느낀 경험 있나요? 있죠. 저도 몇 년 전에 매너리즘이 좀 찾아왔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단조로움을 해결하려고 퇴근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 몰두했죠. 어떤 취미를 하셨나요? 네, 밖에 나가서 좀 걷고 아니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했죠. 네, 그렇군요. 참 그래도 앤디님은 본인이 매너리즘을 왔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극복하신 것 같아요. 본인도 좀 이렇게 알아차리기 힘든데 구성원의 매너리즘을 알아차린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리더가 매너리즘에 온 구성원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솔루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스카우트해서 우리나라 직장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 현재 자신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75%까지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매너리즘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한 번쯤 겪게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리더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 막막하죠.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솔직히 일단 쉬고 오라고 해요. 쉬는 것도 방법이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건 업무 동기가 좀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성원의 동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무 태만이나 오히려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앤디님은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구성원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보통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 비슷한 경험이랑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냥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리더한테 지원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먼저 이것부터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6가지 동기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이거든요. 타성입니다. 새로움 없이 평소대로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일을 할 때에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냥 해볼까? 이럴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적 압박.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앤디님? 월급 그리고 인센티브 뭐 이런 건가요? 네, 경제적 압박은 앤디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월급과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하는 것도 경제적 압박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압박감은요,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 강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성은 간접 동기에 해당합니다. 이번엔 직접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의 즐거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의 즐거움은요, 일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의 의미는 일로서 결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일의 의미는 구성원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주고 싶어하는 동기부여 같아요. 일을 통한 기회와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의 성장은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높게 나온 점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사실 성장에 대한 열망이 높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아, 배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하는 동기의 요인을 알았으니 실제로 구성원과 면담하면서 어떤 부분을 리더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체크리스트를 구성원들한테 한번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지원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을 먼저 알고 지원을 해주세요. 가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치 제안이요? 맞습니다. 앤디님께서 오늘 사연 속 구성원에게 쉬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구성원 입장에서 하나의 너무 중요한 가치 제안이에요. 쉬고 오라고 제안하는 거 말고 리더 입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을까요? 리더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구성원을 몰입시키는 가치 제안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질적 제공, 발전과 성장의 기회, 연결 및 커뮤니티,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기서 매너리즘에 빠진 구성원에게 드리는 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너리즘이요, 일종의 반복적인 일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바꿔준다거나 함께하는 파트너를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결 및 커뮤니티에 해당하겠죠? 같이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함께 일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리더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의 의미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종종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부분을 성장했는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원은 성장하고 지원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치 제안 매트릭스에서는 발전과 성장의 기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성원의 일하는 동기와 환경을 알고 지원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리더에 대한 지원 인식이 있을 때 구성원의 몰입도와 성과 달성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성원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멋집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앤드님 어떠셨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리더에게 지원을 요청해라 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정리해보자면 구성원의 일하는 6가지 동기를 파악하고요. 가치 제한 매트릭스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리더십 엣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